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청소라는 책입니다. 지멘지 준코 지음, 김은혜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울적해진 마음을 재빠르게 회복시키는 34가지 습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울적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평상시의 활력을 되찾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울적한 감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멘탈 처방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았을 때 울적해지기 쉬운 사람과 울적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스트레스나 충격을 잘 조절하는 사람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스트레스에도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자체가 몸과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과장으로 승진했으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과장 승진은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그에 반해 과장이 되긴 했지만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과장으로 지명된 일은 나쁜 스트레스입니다. 이렇듯 과장 승진 자체가 충격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삶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스는 자신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울적해지기 쉬운 사람은 대부분의 현상을 마이너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울적해지지 않는 사람은 같은 현상을 플러스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법을 조금만 바꾸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이 낫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인식하는 법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제법 완화되거나 사라져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기본적인 스트레스 증상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며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어깨 결림, 요통, 눈의 피로가 쉽게 오는 사람은 근긴장형 타입이고 그에 반해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아 복통이나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위장형 타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기증이나 두근거림 증상이 심해지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율신경형 타입입니다. 이러한 타입은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긴장형 타입의 사람은 노력가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위장형 타입은 주변의 신경을 쓰는 조금은 예민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율신경형 타입은 완벽주의자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신체의 반응은 우리에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경고를 뜻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우선 가장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어도 가장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울적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울적한 이유나 막연한 두려움, 고민에서 벗어나 가장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기보다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편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은 뇌가 가장 좋아하는 포상입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포상을 하자라는 행동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또 하루 3분이라도 좋으니 좋은 일만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3분간 좋은 일만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3분간 좋은 일만 생각하는 습관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확실하게 변합니다. 좋은 일은 아주 소소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이에 만났던 소소하지만 좋은 일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지나가는 강아지, 커피숍, 점원과의 대화 등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또한 오늘 일어날 것만 같은 좋은 일을 생각해 보는 것도 울적해지지 않기 위한 작은 기술입니다. 실제로 실패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울적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생각하거나 앞서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화를 내거나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다 보면 위장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솔직합니다. 감정은 신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장점을 찾는 것도 좋은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울적해져 있을 때는 자신이 싫어집니다. 또 실수해 버렸어. 거래처 상담이 잘 되질 않았어. 또 차였어.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실패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힘내자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꼽으며 자존감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월 월급날 자신에게 포상을 하거나 큰 마음을 먹고 비싸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잔 마시며 자신의 장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하루 이틀 사이에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좋아하기 위한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은 울적해져도 회복이 빠릅니다. 살아가는 원동력이 자기 긍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100% 긍정할 수 없더라도 좋습니다. 부디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자신이 일으킨 일에 대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나간 일에 괴로워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민의 악순환에 빠진 사람도 앞으로의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멘탈 테라피의 사고방식은 자기 해방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얽매왔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초점을 향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울적함이 확 줄어드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일부러 웃는 것입니다. 울적할 때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일에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아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조금 개운해집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터무니없이 웃기는 내용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울적할 땐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음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웃어서 즐거운 기분으로 만들고 싶다는 감정이 강한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뇌 속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또한 웃음은 면역력을 높인다는 의학적인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웃음은 커뮤니케이션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색한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의식해서 웃는 얼굴을 만들면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의사소통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양치를 할 때 입꼬리를 올리고 거울을 향해 웃는 얼굴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되면 지금보다 더욱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웃는 얼굴을 만드는 일도,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일도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울적할 때야말로 억지로라도 자신을 위해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리하지 않는 일, 할 수 있는 일, 어렵지 않은 일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야, 할 수 없어, 어려워 라는 사고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 생각에서 사고가 차단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울적해지기 쉬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부분부터,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어렵지 않은 부분부터 라는 접근은 다양한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 연착되어 중요한 약속에 늦을 것 같을 때도 무리야, 할 수 없어, 어려워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간에 맞춰 갈 수 있을지 따져보며 그래도 늦어질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울적해지지 않기 위한 요령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삶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 감정 청소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